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풀 만큼 경기가 악화되고 있지만 수입차 신규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대보다도 19.1% 상승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수입차 시장이 질타를 받고 있다. 한 중견기업인이 총 16억 상당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 일가족이 개인 용도의 자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의 수입 승용차 17만 8천여 대 가운데 52%,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 535대 가운데 59%가 법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늬만 법인이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차린 정황은 차량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포착됐다. 법인 명의로 산 부동산이 사주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임원의 가족을 임직원으로 올려놓고 수년간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또 자녀가 유학가 있는 지역에 현지 법인을 세운 뒤 회사 돈으로 유학 비용과 고급 주택 임차 비용을 대기도 했는데 이러한 편측 증여는 엄연한 탈세 혐의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업의 경비 및 자금 사용의 허위 작성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증빙 자료의 조작, 차명 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금수저들의 부정한 탈세 실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대 조치는 어디까지인가? 네, 로포커스 오늘의 주제는요. 슈퍼카는 법인세 탈세 통로입니다. 앞서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최근 국세청에서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입해서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보도가 되면서 법인 소유의 슈퍼카가 탈세 통로로 악용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면 정말 억소리 나게 비싼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요? 네, 예전에는 차량 비용 인정에 법인의 차량 비용 인정에 이제 한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싼 차를 탈수록 역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를 이제 도입해 관리하고 있고 이제는 뭐 한도가 생기긴 했습니다. 예. 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는 이제 법인 사업자와 복식 부기 의무자인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복식 부기 의무자인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의 안내사항 등을 보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복식 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고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 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중 상당수가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 이제 조금 비용 특례 제도가 도입이 네, 됐었군요. 네,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는 다른 거예요, 김 변호사님? 네네.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리스 등을 포함해서 임차한 차량 중에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차량 정비업체가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차량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경차, 승합차 영업용 차량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카니발의 경우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만 9인승이나 11인승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 승용차나 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한 종업원 소유의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사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경우도 보면 차량 관련 모든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충당해서 더 문제가 불거졌는데 수입차의 경우에는 유지비도 비싼데 아무래도 이용 한도선 이런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의 이자 비용 등이 이제 모두 포함됩니다. 예. 그런데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승용차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에는 사용일자, 사용자, 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 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는지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이제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간 1,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는 비용이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법인 차량의 운행 기록부를 이제 뭐 정부가 완전히 검증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를 악용한 비양심적 업체들이 업무용 자동차 운행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되고 있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자, 해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법인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행위 자체를 또 규제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네.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뭐 제도가 다르지만 법인차는 출퇴근용을 인정을 하지 않고 오직 임직원이 업무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이나 사용자 및 시간, 목적 등 엄격한 일지를 작성해야 되고 임직원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편법을 막기 위해 아예 법인차 등록을 막아두었다고 합니다. 법인 차량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없는 국내와는 대조가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조금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자녀나 부인 등 가족이 사적으로 회사명의 슈퍼카를 사용하는 거는 업무상의 횡령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요? 뭐 단순히 뭐 몇 번 운행하게 한 정도, 뭐 태워준 정도라면야 뭐 이렇게 형사상 문제까지는 이제 비화하지 않겠죠. 네. 그러나 이제 뭐 자녀나 뭐 부인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까지 이렇게 나아간다면 뭐 업무상 횡령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네. 법리적으로 또 소유가 완전한 소유가 아니라서 횡령이 되지 않는다면 뭐 업무상 배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에까지 나가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또 이게 화제가 된 게 내 차인 양 또 자랑을 네.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또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을 이용하면 그에 따른 세금도 징수가 되기 마련인데 이 역시도 회사 경비로 처리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세금 탈세 혐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거겠죠. 네네. 실제로 회사 비용을 과다로 계상하게 되면 그만큼 납부할 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또한 탈세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박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뭐 업무용 자동차 운행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완전히 이게 검증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이런 뭐 좋은 제도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좀 보완해야 될 게 많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좀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